안녕하십니까. 오늘 네 번째 인사이트 방송을 시작합니다. 지금은 5월 27일 오전 9시입니다. 저는 인사이트 TV 김형국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협상이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주요 골자는 첫째, 60일간 휴전 양해각서를 교환해서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이 기간 동안에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에 설치한 기뢰를 제거하고 통행료를 부과하지 않는 방식으로 해협을 자유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상응하는 대가로 미국은 이란 항구에 대한 봉쇄를 해제하고 이란이 원유를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도록 일부 제재를 완화하는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둘째, 이란의 농축 우라늄 관련 사안은 60일간 연장된 휴관 기간에 타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미국과 이란의 입장은 대립적이지요. 사실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해제는 어쩌면 물에 대한 관리라고 한다면 우라늄 농축 문제는 땅 소유권, 핵무기에 관한 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은 흐르지요. 땅에는 분명한 주권 개념이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이란 전쟁의 근본 원인도 핵무기 여부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을 선제 공격한 바도 나탄즈, 포르도, 아스파한, 부세로 같은 핵심 원자력 기지 4곳에서 우라늄 폐기물을 농축할 수도 있고 핵무기를 생산할 야심을 가지게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선제 공격을 했습니다. 만약 이란이 핵무기를 가진다면 이는 헤즈볼라 같은 무장단체의 큰 뒷배가 될 것이고 어쩌면 중동 지역의 패권 국가로 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란의 등장은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중동 국가는 굉장히 우려하는 바입니다. 만약에 이란이 특히 중국의 지원을 받고 있는 국가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지역 패권국으로 등장한다면 사우디는 굉장히 불안해서 여기서 어쩌면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친미 산유국도 그럼 우리도 핵무기를 가져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핵 도미노 현상이 야기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핵무기 비확산 조약 NPT죠. Non-Proliferation Treaty가 무용지물이 됩니다. 지금 북한이나 인도 등 이미 핵 보유국으로 등장하고 있는 판에 중동에서도 핵 보유권이 늘어난다면 상당히 이는 미국뿐만 아니라 핵무기 비확산 조약의 무용지물이 되는 판이 됩니다. 어쩌면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어지는 유가 상승, 경제 위기 국면도 중요한 글로벌 이슈지요. 그러나 트럼프는 핵무기를 확산을 제어해야 한다는 일종의 소명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미국 협상팀은 여기 있는 바 미국 협상팀 중에 존슨 부통령 사진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번 조약에 이란의 핵무기 추구 금지 서약과 핵 프로그램 및 고농축 우라늄 HEU라고 합니다. 재고 처분에 관한 원칙적인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란 소식통들은
이러한 보도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아니다. 아직 멀었다. 이러한 측은 핵 문제, 특히 농축 우라늄 처리가 이번 예비 합의의 일부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란도 물론 협상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면서도 미국의 태도에 따라서 협상이 결렬될 가능성도 열어두는 등 양면 전략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최종안이 어쩌면 도출되기까지 약 2달이 보는데요. 핵물질 처리 쟁점을 두고는 양측이 치열한 협상 줄다리기가 예상되지요. 이번 전쟁으로 트럼프를 비난하는 목소리 많지요. 미쳤다. 전쟁 광이 아니냐. 이런 비난도 하기도 하고 이스라엘 네탄야후에 끌려 전쟁판에 뛰어들었다는 지적도 우리가 잘 아는 우파 언론인인 조갑재 씨한테도 나옵니다. 왜 전쟁을 하고 사람이 죽어 나가느냐? 미국은 왜 남의 나라를 간섭하느냐? 올해 베네수엘라에서 차베스에 이은 독재자 니콜라스 마두로를 미국으로 압송했습니다. 트럼프 집권 2기 초반에는 카나다를 미국 51개 주로 그린란드 미국 편입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쩌면 이러한 트럼프의 어쩌면 그 확장주의는 미국이 자유주의죠. 어쩌면 영어로 말한다면 리버럴 임페리얼리즘의 확장자심을 들여다볼 수 있는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과거 19세기 1867년에는 러시아로부터 알라스카를 당시 720만 불에 샀습니다. 그래서 알라스카가 1959년 그 당시는 7월 그 당시 대통령은 아이젠하워였습니다. 49번째로 주로 편입이 되었고 하와이가 공화국 세기 대말기 원래는 하와이가 왕국이었죠. 그런데 한 5년간 공화국으로 바뀌었다가 1898년 병합을 당시 미국 대통령 이름은 윌리엄 맥킬리라는 25대 대통령이었습니다. 이어서 테드 루즈벨트 상당히 강력한 미국을 지지하는 대통령이었죠. 26대 대통령이었습니다. 테드 루즈벨트는 필리핀을 영구 지배하려는 팽창주의 정책을 구사했고 군사적 주둔을 했으며 어쩌면 이어서 그 진주만에 대한 건설을 하고 결국은 하와이도 1959년 역시 아이젠하워 대통령 시대입니다. 8월에 50번째 주로 성격시켰습니다. 이러한 미국의 확장주의적 정책은 그러나 과거 소련이 폴란드나 체코슬로바키아, 루마니아, 유고슬라비아 등 동구 국가를 공산화 역사와는 다르죠. 자유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확산한 바에서는 이를 우리는 구별해야 되겠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이 유학을 가고 이민을 가고 그리고 영주권을 받으러 줄을 선다면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중국이나 러시아를 택하시겠나요? 미국이나 카나다, 호주겠지요. 영어권입니다. 한편 돈 많은 부자 나라 미국으로는 마약이 쏟아지게 들어오고 불법 이민이 계속되고 하는 것도 어쩌면 자유주의 물결의 미국의 국경을 어쩌면 미국 국경의 빗장을 열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트럼프는 마약이나 불법 이민, 핵 확산을 막아서며 어쩌면 멕시코 국경 사이에 또 국경 벽을 쌓았습니다. 지금 영국이나 독일에서는 이슬람계 이민이 상당수는 불법 체류입니다.
거리를 넘쳐납니다. 이런 점에서 미국을 다시 세계 최강국으로 만들겠다. Make America Great Again 이라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젊은 시절 도널드 트럼프는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나 로널드 리건 대통령을 존경하고 상당히 따랐다고 하겠죠. 리처드 닉슨 대통령은 워터게이트로 중도 사퇴했지만 키신저 박사를 안보보좌관으로 중국과 국교를 맺고 대소봉쇄 정책을 구사했습니다. 이어서 레이건은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 개혁 정책과 양보를 하여 맞불을 놓고 냉전 양극 체제를 종식하는 기초를 이룬 대통령입니다. 이후 그 결과는 부시 대통령으로 이어졌지만, 그래서 그야말로 Make America Great Again의 원조는 공화당, 리퍼블리칸 파티 당적의 대통령이 이룬 바입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로널드 리건 대통령입니다. 영화배우 출신이죠. 영화배우 출신입니다. 당시로는 영화배우 조합장을 했고 영화배우로서는 대단히 성공한 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분이 가진 어떤 연설을 한번 같이 기울여 보시면 어떻겠습니까?